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무등산 국립공원의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순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등산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동물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수달과 담비, 하늘 다람쥐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적막하던 캠퍼스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 주변 상인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횡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무등산 국립공원의 면적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 국립공원으로 편입될 땅은 대부분 화순에 속해 있는데요. 화순군과 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은 광주 북구와 동구, 전남 화순과 담양 7,500여 헥타르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더해 0.77제곱킬로미터, 즉 축구장 93개 면적을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0년마다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살펴 훼손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은 추가 지정하도록 하는 관련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생태계를 분석해 나온 조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발표했는데 새로 편입되는 면적의 84%가 화순군에 속해 있습니다. 화순군과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립공원 경계 지역에 사는 주민과 임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만연산 탐방로 같은 관광지가 국립공원이 되면 과도한 제재가 가해져 지자체 사업에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결사 반대입니다.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땅을 우리는 지키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하답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추가 지정되는 모든 면적은 국공유지로 재산권이 침해될 것이란 우려는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을은 안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은 대부분 사유지지 않습니까? 사유지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또 전국 국립공원 면적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만든 기준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곳만 선별했다며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많이 지정하고자 나온 결과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주민공청회와 지자체 협의를 마치고 올해 말까지는 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주민은 물론 지자체인 화순군도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논의가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편 무등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뒤 수달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데요.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모습이 빈번하게 발견되면서 생태계 건강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의 한 계곡, 야행성인 수달무리가 사람이 없는 계곡을 차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냥한 생선을 바위에 올려놓고 먹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가 수영을 즐기기도 합니다. 수달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2급인 독수리무리가 무등산 상공을 자유롭게 활공하고 어미와 새끼 살기 꿩 사냥을 시도하는 모습까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발견됐던 멸종위기 동물들의 모습이 빈번하게 포착되면서 생태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훼손지 복원, 자연자원 조사 등 무등산 국립공원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등산에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도립공원 시절 10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배 넘게 증가해 25종이 서식하고 있고 천연기념물도 9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오늘 출근길 날씨는 어제보다도 더 춥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낮게 시작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침 추위는 어제보다 더 심하지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가 한 발짝 물러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이후로도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은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 리조트 업체가 갯바위와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데도 자치단체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당 업체는 불법도로 인근에 대관람차 등의 관광시설을 구성하고 있었고 여수시도 이를 검토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중 불법 도로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숲을 훼손한 현장이 보도된 건 지난 9월. 인근 리조트 업체가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겠다며 3m 폭 임시도로 허가를 받아놓고 기준보다 2배 이상 넓게 건설해버린 겁니다. 업체 측은 시공사의 실수로 도로폭이 넓어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냐면 도로를 3m짜리하고 10m짜리를 내는데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비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 취재 결과 불법도로 인근에 리조트 업체가 여수시에 공원 조성 계획을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 공원과와 도시계획과가 주고받은 공문입니다. 여수시는 절차를 거쳐 업체의 제안을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모노레일과 대관람차 설치 등 비교적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는 게 담당 공무원의 말입니다. 사업자가 그 사전에 이제 제안을 해보겠다라고 문의가 온 건 사실이고요. 모노레일이랑 대관람차 같은 경우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업자가 이제 그 공원 내에다가 이제 그 시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산중 불법 도로가 실제로 숲 조성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인허가 그 기관에서 본다면 동백나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어지는 어떤 개발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공감대라든가 내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여수시는 업체가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화 경관지구내 갯바위의 시멘트 매립에서부터 인근 산지의 도로 개설까지 특정 리조트 업체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여수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의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경찰이 횡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횡령 혐의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용 비위, 기념품 우회 납품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첩보도 입수돼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횡령과 배임 의혹이 제기돼 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심야 시간대 귀가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30대 태국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9시쯤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길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억대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아들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1억 9천만 원을 건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의 아들은 통장 계좌가 범죄에 도용됐다는 전화에 속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수거책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적막하던 캠퍼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반색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오색의 단풍과 함께 대학 캠퍼스에 활기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가능할 것 같았던 캠퍼스 생활이 다시 시작됐고 올해 입학한 20학번 새내기는 처음으로 대학에서 수업을 받게 됐습니다. 학교 나와서 이제 친구들 만나보니까 좀 이제 밖으로 표출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만 친해지는 것보다는 얼굴 보고 친해지는 게 좋으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지난주부터 조선대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이 수강 인원 50명 이하인 과목에 대해 대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던 일부 과목도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강의의 50% 이상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면에서 대면 수업을 하니까 여러 면에서 참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캠퍼스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가 의무화됐고 옆자리를 비워야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를 찾는 인원이 급증한 만큼 대학에서도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긴장감 속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세계가 그러니까 아마 코로나하고 앞으로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학교를 찾으면서 개점 휴업 상태였던 주변 상권도 오랜만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라도 오니까 좀. 예, 그치요. 이 정도라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라도. 하지만 다시 돌아온 캠퍼스의 낭만은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습니다. 광주대와 호남대 등 일부 대학은 2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본격적인 캠퍼스의 활력은 내년 봄에나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광주 민간공원 사업 중앙공원 1지구의 사업자가 재수정된 사업 변경안을 냈지만 광주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양건설이 최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빛고울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는 분양 아파트의 경우 중소형 모델인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를 아예 없애고 중대형으로만 조성하고 임대 아파트의 경우 중대형 모델인 85제곱미터 초과 세대를 대폭 늘린 계획을 광주시에 제출하면서 비공원 시설의 면적과 용적률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같은 수정안도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정안 제출과 함께 분양 원가 공개를 사업자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개청 예정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초대 청장 공모가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개방형 직위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을 공모하기로 하고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24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추후 면접을 통해 청장을 선발할 계획인데 초대 청장이라는 상징성과 낙후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중요성 등을 고려해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농장에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이 늘고 있습니다. 노동력을 적게 들이고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서 농업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팜을 적용한 토마토 시설하우스. 물 공급부터 일조량 조절까지 클릭 한 번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한 명이 따로 지금 여기 원시를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있어야지 환경 조건을 보는데 제가 없을 때 나 같은 똑같은 사람이 이 원시를 제어를 해준다고 보면 돼요. 전국 토마토 스마트팜 농가에서 기록한 데이터들은 농촌진흥청으로 보내지고 인공지능 고도화 작업으로 최적의 토마토 생산 모델을 개발한 뒤 다시 현장에 적용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팜은 2013년도에 345헥타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팜 도입 결과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해 소득은 늘고 노동시간은 줄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시작된 스마트 혁명은 축산업으로 그 변화의 영역을 넓히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스마트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2세대 스마트팜을 넘어 지능형 로봇 농장처럼 첨단 기술이 기반이 된 3세대 스마트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반 장비와 서비스, 인클라우드와 이제 플랫폼 그리고 이제 솔루션 등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그 이를 통해서 미래 농업, 그 지속 가능한 농업에 더 도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과 농촌 고령화 등 우리 농업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로 떠오르고 있는 스마트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를 시작한 전남이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산림자원이 풍부한 화순은 매 단풍철마다 가볼 만한 관광지로 꼽힙니다. 남산공원에 국화동선이 조성돼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데요. 오늘은 화순으로 가을 여행 떠나보시죠. 정수영 여행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 단풍철만 되면 화순에서 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곳이 수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곳의 가을 소식부터 전해주신다고요? 네, 가을에 찾은 화순 수말리 가는 길은 초록, 연두, 노랑, 빨강, 자줏빛까지 형형색색을 자랑하는 5색 단풍이 반깁니다. 최근 생태공원에 정자 전망대가 생겼는데요.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도 좋고요. 그리고 또 목재 데크길을 따라 관찰로를 따라가는 길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수말리 생태숲 공원 인근에는 또 무인 농산물 판매장도 함께 하는데요. 이것도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아숲 체험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감 연결길이 또 함께 합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진 무등산 양떼 목장까지 다양한 관광 명소가 자리하고 있죠. 네, 올해 국화축제는 취소가 됐지만 네. 남산공원 둘러보고 싶은 분들 참고하시라고 올해 바뀐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남산공원인데요. 지금 형형색색의 국화동선이 한가득합니다. 11월 22일까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는데요. 예약은 누리집 화순 남산공원 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객은 남산공원 인근 공영 주차장에 주차한 후 공원까지 걸어서 좀 이동해야 하는데요. 네. 국화동산에 오르면 그 정도의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싶습니다. 화순 군민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신분증만 가지며 입장할 수가 있고요. 가을 하늘빛과 어우러진 멋진 국화동산에 올라 힐링하는 것도 참 좋겠죠. 네, 이 무등산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또 사람들이 적게 모여있는, 적게 가는 등산로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무등산 국립공원에서 2가지 코스를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요. 저는 그중에 규봉암 코스를 추천합니다. 국립공원으로 화순 8경에 속한 규봉암은 깎아지른 듯 아찔한 풍광에 광석대 주상절리가 주위를 감싸고 있는데요. 이 규봉암은 무등산 아래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순 출신 진갑국사 해심이 이곳에서 수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규봉암 인근의 설법대 그리고 또 은신대, 삼존석 등 바위 생김새에 따라 이름 붙여진 바위들이 주변을 감싸 안고 있는데요. 가을빛을 담아 신비로운 경관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또 여행하면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화순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규봉암을 내려와서 만나는 곳 누룩꽃을 피워 건강한 빵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두 분 빵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죠. 네. 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농산물을 지은 이것 뽕잎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빵인데요. 달콤한 그 빵에 익숙해 있는 분들은 네. 이게 무슨 빵이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누룩으로 만든 건강한 빵, 소화에도 좋아서 환자들에게도 좋다고 해서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네. 판매 시간이 오전 11시 30분으로 시간을 잘 맞춰가야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천연 기념물인 은행나무와 그리고 또 느티나무 아래서 가을 햇살을 보기에도 정말 좋으니까요. 이것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자가 말하길 집 나간 동물은 찾는데 없어진 내 마음을 왜 찾지 않는 걸까라고 하셨는데요. 마음을 찾아가는 길 주말 화순으로의 여행은 어떨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제2회 대한민국 AI 클러스터 포럼이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렸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50여 명 외에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인공지능과 지역 주력 산업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또 토론에서는 AI 비즈니스와 분야별 AI 산업 현황과 함께 광주 AI 클러스터 구축 상황 등이 논의됐습니다. 광주시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가운데 실제 투자를 한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최근 5년 동안 국내외 기업 238곳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실제 투자 기업은 101곳으로
투자 이행률은 42.4%에 그쳤습니다. 예상 투자 규모는 1조 6,970억 원이었지만 실제 투자 금액은 30%를 간신히 넘겨 5,303억 원에 머물렀습니다. 장 의원은 투자 협약이 실적 쌓기를 위한 전시 행정이 됐다며 협약 이행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내 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과속 차량이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현재 단속 카메라는 334대가 설치돼 있다며 3년 전보다 2.25배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에 36% 정도 감소해 단속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도로 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확대되면서 단속 카메라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 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 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전남 제실 알림판 제도가 올라갔습니다. 제실 알림판 제도는 재난 상황에서 대피하기 어려운 환자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이미 전남은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등에 설치돼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제안한 전남 소방본부 박태진 소방장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고 이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 빨리 구해내겠다는 마음으로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진대회 본선에 올라있는 이 제도는 13일까지 광화문 1번가 누리집 투표를 통해 품격이 결정됩니다. 의미 있고 감동적인 소극장 공연 12편을 만나는 광주 소극장 축제가 11월 7일부터 29일까지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광주와 대구, 대전 등 12개의 극단이 뮤지컬 갈라, 낭독극, 연극을 선보이는데요. 예매는 광주 소극장협회에 전화로 문의하면 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영남 씨가 시인 이상을 재조명하는 책을 썼습니다. 보컬그룹 시인 이상과 5명의 아해들인데요. 딸과 대화 형식을 통해 피카소와 밀러, 아인슈타인, 니체 등 각 분야의 대가들과 이상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의 대단함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출간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도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날이 더 추운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그 밖에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영하 4도에서 영하 3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도 더 낮지만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때이른 추위가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이후로도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은 쌀쌀하지만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할 전망입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2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장성과 담양, 나주와 화순 등 전남 곳곳에서는 아직까지도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은 16도에서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16도로 예상되고 완도에서는 낮 기온 17도 보이겠습니다. 손천의 낮 기온은 18도, 여수의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광주는 흐린 가운데 산발적인 빗방울만 떨어지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모레인 토요일까지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지만 일요일부터는 또다시 한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 초에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